오늘은 2020년 2월 A ITQ 엑셀 제2작업, 3작업, 4작업 만들어 볼게요.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B2에 붙여넣기 하시오. 복사 먼저 해볼게요. 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B4부터 H12까지를 복사하여 복사는 키보드에 컨트롤 C, 복사는 컨트롤 C, 붙여넣기는 컨트롤 V 할 거예요. 이 영역을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C 해서 2작업 B2에 붙여넣기, 2작업 B2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고, 지금 여기 글씨가 다 안 보이고 좁다고 아우성이죠. 열을 다 잡고 여기서 따닥 하면 자동으로 가장 넓은 칸에 맞게 늘어나요. 그러면 복사 부분은 끝이 났고 이제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볼게요.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여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여 셀이 합쳐졌죠? 이 내용을 입력하래요. 이렇게 입력한 후 H11셀에 H11셀 여기에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을 구하시오. 판매 금액의 평균을 여기 구할 거예요.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는 AV 이렇게 입력하면 에버리지 여기 있고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따닥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고 평균을 구할 숫자들을 잡아주면 돼요. 판매 금액의 평균이니까 판매 금액 숫자들 잡고 엔터 하면 이 영역의 평균이 자동으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버리지 함수까지 했고 테두리 및 가운데 맞춤. 내가 만든 셀 두 칸을 잡고 여기 모든 테두리 있죠? 이렇게 눌러주면 테두리가 들어가고 가운데 맞춤은 문자만 가운데 정렬해주면 되는데 이미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이 판매 금액 전체 평균 이것이 17만 5천 원이 되려면 지금 이 값인데 이 값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 판매 금액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판매 금액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네요. 이 값은 얘네들의 평균이죠. 근데 이 값이 조금만 바뀌면 17만 5천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7만 5천 원이라는 목표값을 찾으려면 이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셀을 찍고 데이터 탭에 가면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목표값 찾기는 아직 없는 거예요. 가상적인 값이죠. 그래서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누르고 수식 셀은 여기에요. 여기 함수가 들어갔죠? 그게 수식 셀. 찾는 값은 이거예요. 17만 5천 원이 되고 싶어요. 17만 5천 원. 값을 바꿀 셀은 여기 보시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 판매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욕창 예방 매트리스 판매 금액 이 값이 값을 바꿀 셀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조금 바꿔서 이 값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뜻이에요. 확인 누르면 여기에 있는 값이 바뀌어서 17만 5천 원이 됐네요. 목표값 찾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고급 필터 해볼게요.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이거나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자료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카테고리와 구매자 수가 필요하네요. 카테고리 찍고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구매자 수 이렇게 하고 복사 컨트롤 C 누르고 조건의 위치는 B14
B열 14행을 찍고 붙여넣기 할게요. 컨트롤 V 하면은 조건이 여기 들어가고 이제 조건을 만들어 줄게요.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이거나 카테고리가 복지용구 이렇게 했고 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다른 줄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구매자 수가 이상이다. 일십 백천 이렇게 여기에 복지용구이고 라고 하면 조건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같은 줄에 써야 하고요. 뭐뭐이거나 A이거나 B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뭐뭐이거나 하면 이렇게 다른 줄에 쓰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 결과를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 금액, 재고량만 뽑을 거예요. 그러면 상품 코드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르고 상품명, 판매 금액, 재고량 이렇게 잡고 복사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위치 B18, B열 18행에 이렇게 붙여주면 좁으니까 늘려주고 이렇게 하면 결과 필드까지 잘 만든 거예요. 이제 고급 필터 할게요.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잡고 여기는 아니에요. 이만큼만 잡고 고급 필터 데이터 탭에 고급 눌러주시고요. 목록 범위는 내가 방금 잡은 부분 여기 들어가고 조건 범위는 내가 만든 조건 영역 잡아주고 복사 위치는 비활성화되어 있죠.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눌러주면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이 밑에 붙일 거니까 필드를 이렇게 잡아주면 이 밑에 들어갈 거예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건 좁아서 그러니까 따닥 해주시면 되고 정말 잘 들어갔는지 한번 보죠.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인 것 여기 두 가지네요. 그리고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것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것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들어가면 돼요. 욕창, 당뇨, 성인, 고단백 이렇게 하면 결과까지 잘 나왔네요.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 해볼게요.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를 복사하여 1작업에 B4부터 H12를 복사 컨트롤 C 해서 3작업에 B2에 붙여넣기 하시오. 3작업에 B2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주면 되고 좁으니까 열을 다 잡고 따닥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고 이제 부분합을 할 건데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여기서 무엇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럴 땐 이렇게 글씨가 많고 굵은 글씨가 있는 부분을 보면 돼요. 지금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 비슷한 내용끼리 그룹화가 됐고요. 히읗, 비읍, 비읍 히읗부터 비읍으로 거꾸로 가죠.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림차순 정렬. 한번 부분합 형태처럼 정렬하고 해볼게요. 카테고리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카테고리 찍고 데이터 탭에 정렬 히읗부터 비읍으로 갔으니까 거꾸로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 이렇게 정렬이 된 거고요.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금액의 평균을 부분합했어요. 이 세 가지로 그룹화된 걸 상품명의 개수를 구했어요. 환자식의 상품명의 개수는 3개, 복지용구의 상품명의 개수는 2개, 보장구의 상품명의 개수는 3개. 그렇게 첫 번째 부분합을 만들었고 판매 금액의 평균, 환자식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했고 또 복지용구의 판매 금액의 평균, 보장구의 판매 금액의 평균
이렇게 두 번째 부분합을 구한 거예요. 부분합 한번 해줄게요. 데이터 전체 잡고 여기 데이터 탭에 제일 끝에 가면 부분합 있어요. 이걸 눌러주고 그룹할 항목은 우리 방금 정렬할 때 카테고리로 정렬을 했죠. 그러면서 똑같은 내용끼리 그룹화가 된 거예요. 카테고리로 정렬을 하면서 그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카테고리. 그리고 상품명의 개수를 구했죠? 개수를 구할 거예요. 이거 아니고 상품명. 이렇게 하시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상품명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상품명의 개수를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서 두 번째 부분합 해줄게요. 판매 금액의 평균. 그룹할 항목은 카테고리 그대로 두시고 이번엔 평균을 구할 거예요. 상품명 아니고 판매 금액의 평균. 판매 금액의 평균. 이렇게 하시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겠다 그런 뜻이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으면 첫 번째 부분합인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판매 금액의 평균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부분합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된 거고 윤곽 지우기. 이게 윤곽인데 이걸 지우라는 말이에요. 그룹 해제 글자를 누르면 윤곽 지우기 여기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윤곽이 사라졌죠.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 틀린 부분이 없는지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선이 다 안 나오죠. 좁아서 그래요. 여기를 따닥 해서 늘려주시고 책이랑 틀린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3238, 3238 그리고 이 부분이 틀린 게 없는지 그리고 여기 조건부 서식도 잘 나왔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끝이 났고 지금 이 조건부 서식이 잘 됐는지는 정렬 및 부분합이 이렇게 출력 형태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정답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작업에서 조건부 서식 만들었죠. 이게 잘 됐는지 여기서 정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1작업에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4작업 그래프 만들어 볼게요. 출력 형태를 보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찾아야 돼요.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가 필요하니까 여기 상품명이 필요하네요. 필드 포함한 내용을 잡고 범례를 보니까 판매 금액, 구매자 수가 필요하죠. 판매자 수, 판매 금액, 구매자 수, 판매 금액과 구매자 수가 필요하네요.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판매 금액, 구매자 수까지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잡고 여기 보시면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들라고 했죠? 삽입할 거예요. 세로막대형 차트를. 그 중에 첫 번째가 묶은 세로막대형이에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차트가 생기고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방금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했죠? 그러니까 2번은 한 거고 3번 새 시트로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제4작업.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면 차트를 이동할 수 있어요. 새 시트로 이동할 거고 이름은 제4작업. 확인 누르면 4작업 새 시트가 생겼고 얘를 끌고 3작업 뒤로 가면 1, 2, 3, 4 순서가 이렇게 잡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6개의 데이터만 있는데
우리는 1, 2, 3, 4, 5, 6, 7, 8, 8개의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뽑을 거예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잡을 건데 경량 알루미늄 이쪽에 있죠. 삭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삭제가 없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행렬 전환을 눌러서 둘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건 제거할게요. 욕창 예방 필요 없으니까 선택 제거. 경량, 당뇨, 성인용 보행기 필요 없으니까 제거. 스틸통, 거상형, 고단백, 고농축 다 됐네요. 다시 원래대로 해줘야 하니까 행렬 전환 눌러서 순서를 바꿔주고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이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주고 맞으면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3번까지 끝났고 이제 4번 할게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차트의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 스타일 5 하라고 했어요. 차트의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 눌러주고 디자인 도구에서 스타일 5 이렇게 해주시면 레이아웃 3, 스타일 5까지 됐고 이제 영역 서식해 줄게요.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차트 영역은 여기고 그림 영역은 여기예요. 차트 영역 찍고 굴림 11 하라고 했죠. 차트 영역 찍고 홈에서 글꼴은 굴림 엔터. 크기는 11 해주시고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 서식 탭에 가면 도형을 채울 수 있어요. 질감으로. 그 중에 분홍 박엽지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그림 영역에 채우기 흰색 할게요. 그림 영역을 찍고 도형을 채울 거예요. 흰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제목 할게요. 굴림 굵게 20 제목을 찍고 굴림 굵게 20 엔터 해주시고 채우기 흰색 이렇게 흰색으로 채울 거고 테두리는 안 써있지만 검정색 테두리 해줄게요. 서식에서 도형을 채울 거예요. 흰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 테두리를 검정색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흰색의 검정 테두리까지 들어갔고 제목 입력해 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제목은 끝이 났네요. 이제 서식 구매자 수 계열의 차트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라. 구매자 수가 꺾은 선으로 되어 있죠? 이걸 해줄 거예요. 범례를 찍으면 이렇게 전체가 잡히고 안 보이시죠? 범례를 찍으면 전체가 잡히고 우리 구매자 수만 작을 거예요. 구매자 수를 클릭하면 얘만 잡혔어요. 이제 얘 바꿀게요.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를 바꿀 거예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밑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판매 금액은 막대 그래프, 구매자 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뀌었고 여기 보시면 보조축으로 지정하래요. 보조축을 만들어 줄 거예요. 꺾은 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기본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보조축 누르면 여기 이렇게 생겨요. 닫기 누르면 꺾은 선이 잘 나왔죠? 여기 됐고 레이블 할게요.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의 구매자 수 계열.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의 구매자 수는 꺾은 선이네요. 얘의 꺾은 선, 이 값에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에 줄 거예요. 꺾은 선 한 번 찍으면 다 잡히고 한 번 더 찍으면 얘만 잡혀요. 레이아웃 탭에 데이터 레이블 줄 거예요. 위치는 위쪽, 이 위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레이블까지 했고 눈금선 파선 여기를 파선으로 해줄 거예요. 선을 클릭하면 눈금선이 잡히고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대시를 파선으로 이렇게 하면 점점점 됐죠? 파선. 이제 축 해볼게요. 기본 세로축, 보조 세로축이 있는데 똑같은지 볼 거예요. 빼기부터 40만까지 빼기 5만씩 증가했네요. 기본 세로축은 됐고 0명 1800 됐는데 얘는 200씩 증가했는데 300씩 증가했네요. 고쳐볼게요. 한 번 찍으면 보조축이 잡히고 더블클릭 하면 이렇게 축 옵션이 나오는데 최소값, 최대값은 잘 됐는데 지금 주 단위가 200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증가해요. 그런데 우리는 300으로 하고 싶죠? 자동이 아니라 고정, 내 맘대로 고정할 거야. 그래서 이걸 300 하고 닫기 누르면 300씩 증가하죠. 그러면 이렇게 축도 잘 됐네요. 이제 범례 해볼게요. 범례 이렇게 다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얘가 두 줄이죠. 이걸 한 줄로 바꿔볼게요. 판매 금액.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하면 판매 금액 여기 있죠? 얘를 편집해 줄 거예요. 계열 이름이 여기가 잡혀서 자동으로 두 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써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줄로 들어갈 거예요. 확인하면 한 줄, 한 줄. 범례까지 다 됐고 이제 도형할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여기에 넣을 거예요. 삽입에 이게 안 나올 때는 이렇게 밖에 한번 찍고 삽입에 가면 나와요. 도형 여기 있고 여기 둥근 사각형 설명선 선택해서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이 화살표는 노란 점을 이렇게 끌고 가면 돼요. 그리고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해서 색깔 흰색 주고 내용 써볼게요. 이렇게 글씨가 흰색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글씨를 블럭 잡아도 되고 도형을 이렇게 찍어도 돼요. 도형을 선택해서 텍스트 채우기 이게 글씨색이에요. 여기서 검정색 주면 글씨가 이렇게 나오고 가운데 정렬해야겠죠? 홈에서 가운데 정렬 1개, 2개 해주면 가운데 이렇게 와요. 그러면 도형까지 끝났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해라. 책이랑 똑같은지 보라는 거예요. 한번 똑같은지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축도 잘 돼 있고 범례도 잘 돼 있고 그래프, 꺾은 선, 도형, 제목까지. 그런데 이 글씨가 너무 위에 있으니까 글씨를 한번 찍고 테두리에 갖다 대면 이런 십자가 모양 생기죠? 이때 조금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꺾은 선의 표식이 다이아몬드인데 우리는 사각형이죠? 이거 붙여줄게요. 꺾은 선을 더블 클릭하면 표식 옵션 여기 있어요. 얘가 표식이에요. 이 표식의 옵션을 바꿔줄 건데 기본 제공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우리는 다이아몬드 선택하고 닫기 누르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래프까지 끝이 났네요.